영화 읽어주는 남자 시간이죠. 오늘은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멋진 액션 영화 한 편입니다. 사실 오락 영화이고 액션 영화, 그러면서도 멋지고 우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네, 더군다나 영화 읽어주는 남자에서 액션 영화 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액션 영화를 폄하하셨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됐고요. 007 스카이폴입니다. 007 스카이폴. 네, 작년 최고의 블록버스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It's gone. There isn't much road left. Take the bloody shot. So what's yours? Resurrection. 사실 이 영화는 그 찬반 양론이 굉장히 격렬했던 007 시리즈 중에 한 편이었어요.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여성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007 시리즈 치고는 본드걸이 굉장히 약하다. 뭐 후반의 클라이맥스 액션이 약하다. 이런 정도의 단점들을 사람들이 지적하기도 했었죠. 본드걸은 정말 제가 보기엔 최강이었어요. 이번에? 네. 누구? In any way I can. Not like this. 주디 덴치. 네, 그렇죠. Take the shot. I'm gonna find whoever did this. 작년이 공교롭게도 제임스 본드 시리즈가 만들어진 지 50주년이 되던 해였죠. 50주년. 네, 근데 이 50주년 영화로 최적인 것은 사실 이 영화가 007 시리즈 사상 최고의 흥행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내적으로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 50주년을 하고 이제 영화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또 계속 007 시리즈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량의 역할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 50년 동안 지속돼 왔던 007 시리즈에서 가장 화려했던 그런 전통은 그대로 승계하고, 그러면서도 그 시리즈 중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해 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M이 퇴장하죠. Prime Minister's waiting for an update. Come back alive. 그동안 007 시리즈에서 너무나 중요했던 주디 덴치, M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퇴임사를 마련해 주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반면에 새로운 캐릭터, 뭐 머니펜이라든지 큐라든지 혹은 새로운 M을 비롯해서 이런 캐릭터들을 신고식 비슷하게 또 관객한테 소개해주는, 보낼 분들은 성대하게 화려하게 해서 퇴임식을 열어주고, 새로 올 분들은 또 화끈하게 신고식으로 재미있게 또 보여주고, 이런 식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영화, 이제 세 개의 장면으로서 분할을 해서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서 영화를 풀어준다면 어떤 장면들일지? 네, 첫 번째 장면은 이 영화의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액션 시퀀스가 굉장히 길죠. 네. 기차 위에서 액션을 벌이게 됩니다. Bond, he's uncoupling the cars. 몸과 몸을 맞붙여서 막 싸우게 되는데, 그걸 옆에서 따라오게 된 또 다른 여자 요원이 이제 저격을 해야 되는 거죠. I may have a shot. 근데 두 사람이 너무 엉켜서 몸싸움을 벌이니까 잘못 쏘면은 제임스 본드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자가 못 쓰고 있으니까 M이 명령을 합니다. Take the shot. I can't. I may hit Bond. Take the bloody shot. 그래서 쐈는데 제임스 본드가 맞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저 다리 밑에 까마득한 강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오프닝 크레딧 시퀀스가 펼쳐지는데, 바로 아델의 노래에 따라서 This is the end. Hold your breath and count to 10. Let the sky fall when it crumbles. 이제껏 나온 007 시리즈의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 중에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 이미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혼란의 이미지, 죽음의 이미지, 또 하나는 추락의 이미지인데, 그것이 그 장면 속에 너무 잘 어울려 있고요. 또한 아델은 지금 007 시리즈 주제가를 불러야 할 가수를 한 명만 골라야 한다면 딱 아델이에요. 그렇죠. 경력으로 보나 목소리 스타일로 보나. 그리고 그 둘이 엉켜서 쏠 때 잘못하면 제임스 본드가 맞는 상황이죠. 그 상황 자체가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어떤 하나의 상징 같은 그런 설정인 거잖아요.
저는 역시 그 기차에서의 이 격수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대부분 이제 기차라든지 움직이는 곳 위에서 싸우게 되면 그 움직이는 속도감 때문에 이제 액션을 좀 뭐랄까요, 이 조심스럽게 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스크린 위에다 보여주는데 네네. 이 영화는 그런 거 없어요. 네. 치고받는 장면이 거의 생사를 잊은 듯이 싸우는 그 장면 자체가 그것도 한 덩어리가 되어서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줬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상적인 오프닝 시퀀스를 지나서 이 영화를 설명하는 또 다른 하나의 장면, 바로 두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네, 이 장면은 뭐 이 영화 최고의 액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007 스카이폴의 약간 약점이 맨 마지막 클라이맥스 액션 씬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 얘기할 수 있고요. 상하이에 있는 고층 건물에서 저격수였던 남자를 발견하고 007인 제임스 본드랑 싸움하게 되는. Don't you recognize the car? A possible cyber terrorist assault. Victims being evacuated to local hospitals. 007 reporting for duty. 이 장면은 일단 촬영 자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영화의 촬영 감독이 로저 디킨스라는 감독인데 워낙 제가 또 좋아하는 촬영 감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화려하게 뒤편은 마치 바닷속처럼 보이도록 펼쳐지게 되는데 그 화려한 네온 사인 앞에 펼쳐지는 액션은 사실은 피아가 구분 안 되는 실루엣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관객들 자체도 계속 엉키는 그 두 사람의 싸움 속에서 마치 그 첫 장면 기차회사의 격수처럼 누가 제임스 본드이고 누가 적군인지가 구별이 안 가요. 자, 이 역시 액션 영화이기 때문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장면을 다 액션씬으로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상적이었던 장면. 이 영화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연기를 하는 하비에르 바르담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이 하비에르 바르담 아저씨는요. 등장 장면은 자기가 쓰나 봐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해서도 거기서도 등장과 퇴장이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정말 역대 007의 모든 악당 캐릭터 중에서 가장 섬찟한 악당으로서 등장하죠. 이렇게 말 많이 하면서 등장하는 악당은 처음일 것 같고요. Bond. James Bond. Severine. Bring me to him. It's not too late. We could turn back now. I wouldn't be so sure. 007이 이제 그 비밀을 캐기 위해서 갔다가 그 적의 소굴이 되는 그 섬에서 잡히게 되죠. Hello, James. Welcome. 열리자마자 헬로우 제임스 하면서 하비에르 바르담이 나타나서 긴 대사를 읊으면서 차근차근 걸어옵니다. So how do you get rats off an island? 근데 그 장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도 굉장히 우화적이면서 섬뜩한 얘기입니다. 코코넛 통으로 쥐를 잡는 얘기를 하는데 쥐를 코코넛 통으로 유인을 해서 그 안에서 음식이 없으면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먹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딱 두 마리만 남긴 채 푸시패다 풀어놓으면 But now they don't eat coconut anymore. Now they only eat rat. You have changed their nature. The two survivors. This is what you made us. 이 장면이 롱테이크, 롱쇼트로 하나로 찍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카메라가 마치 그 인물을 마중하듯이 카메라는 점점 줌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물 역시 카메라를 향해 점점 걸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야기가 딱 끝나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보면 어느새 이 남자는 앞에 다가와서 클로즈업에 가깝게 얼굴 전체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밑에서 위로 올려 찍었죠. 그렇게 해서 그 인물의 어떤 카리스마를 부각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런 방식 쓰는 영화들이 좀 있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아라비아의 로렌스. 아라비아의 로렌스. 그 장면의 이미지가 상당히 이 영화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반부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영화가
강렬한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좀 약간 프로이트적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M을 엄마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Look upon your work, mother. 그리고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엄마를 사이에 둔 서로 다른 형제 같은 느낌이 있어요. 007, what the hell are we doing? You kidnapping me? That would be one way of looking at it. 그래서 엄마를 놓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정투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강렬한 삼각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극중의 M과 제임스 본드와 그리고 영국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 동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사실 영국이라는 나라는 19세기에 가장 화려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사실은 허물어져가는 그런 강대국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007도 극중에서 굉장히 늙은 사람이거든요. M은 퇴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화는 가장 영국적인 그런 첩보 영화를 영국의 처지 자체를 은유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저희들이 준비한 영화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쉼없이 달려왔는데 보신 분들도 저희가 열심히 만든 만큼 즐겁게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묘하게도 제이슨 본을 연기한 맷 데이먼과 제임스 본드의 영화인 스카이폴이 등장을 해서 본의 아니게 이 첩보 영화 대경 같은 그런 뭐 구도도 좀 있었어요. 여름 끝에 시원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금요일 밤 1시 금요일엔 수다다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